다음 주 12월 15일에서 12월 19일은 미국 금리, 달러 환율, 유가가 같은 재료에 동시 반응할 가능성이 큰 주간입니다. 시장의 초점은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지 아니면 2026년 1월 회의에서 잠시 멈출지에 맞춰져 있고 그 판단을 흔들 핵심 일정이 2개 있습니다. 12월 16일 22시 30분 한국시간 11월 고용지표, 12월 18일 22시 30분 한국시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일부 데이터 공백과 해석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숫자 하나로 깔끔하게 결론이 나기보다 해석이 엇갈리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책금리는 3.50에서 3.75 범위에 놓여 있고 시장은 다음 주 지표를 통해 2026년 1월에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선으로는 2년물 국채금리 3.52, 10년물 국채금리 4.14 수준이 단기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표뿐 아니라 국채 입찰이라는 수급 이벤트가 겹칩니다. 12월 17일 20년물 국채 재개방 입찰 130억 달러, 12월 18일 5년물 물가연동 국채 재개방 240억 달러는 지표 직후 금리 변동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개 방식은 단순합니다. 고용과 물가가 강하면 단기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입찰 소화 부담이 커지며 장기 금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과 물가가 약하면 단기 금리가 먼저 내려가지만 데이터 불확실성이 크면 하락이 한 번에 이어지기보다 오르내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달러 환율의 1차 엔진은 미국 단기 금리 기대입니다. 현재 기준선으로 달러 인덱스 98.40, 달러원 1474.91을 놓고 보시면 고용과 물가가 강하게 나오면 달러 강세가 재개되며 달러원이 1480을 넘어 1500 근처까지도 단기간에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과 물가가 약하게 나오면 달러 약세 압력이 생기며 달러원이 1460대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간은 숫자가 약해도 경기 둔화 해석이 강해지면 위험 회피가 함께 커져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역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주 환율은 방향성보다 진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 발표 직후 30분에서 2시간은 금리와 환율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셔야 합니다. 유가는 12월 18일 30 한국 시간에 발표되는 에너지정보청 주간 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 기준선은 브렌트 61.12달러, 서부 텍사스 산원유 57.44달러입니다. 직전 흐름을 숫자로 정리하면 미국 원유 재고는 4억 2,570만 배럴로 180만 배럴 감소했지만 휘발유 재고는 2억 2,080만 배럴로 640만 배럴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는 1억 1,680만 배럴로 25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생산은 1,380만 배럴 하루 수준이 언급돼 공급 측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조합은 원유 재고가 줄어도 유가가 강하게 못 오르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다음 주에도 제품 재고가 다시 크게 쌓이면 서부 텍사스 산원유 55달러대 테스트가 현실화될 수 있고 반대로 원유와 제품 재고가 동반 감소하면 60달러 재진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달러가 강해지면 원자재 전반이 달러 요인으로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 유가는 재고와 달러를 반드시 한 세트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2년물이 10에서 20bp 정도 오를 가능성이 크고 달러 인덱스가 0.5에서 1.0 정도 반등하면 달러원은 10원에서 25원 상방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유가는 수요 부담과 달러 강세가 겹쳐 1달러에서 3달러 정도 눌리되 재고가 타이트하면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이 약하고 물가도 둔화하는 경우입니다. 2년물이 10에서 25bp 정도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지며 달러원도 1460대 진입이 열립니다. 다만 경기 둔화 공포가 강해지면 위험 회피로 달러가 되받으며 환율이 다시 오르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보다 데이터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방향성이 늦게 잡히고 지표 직후 입찰 수급까지 겹치며 금리와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이든 다음 주는 결론보다 과정의 변동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2월 16일 고용지표는 헤드라인 고용자 수보다 임금 상승률과 근로시간, 민간 고용 흐름이 금리의 1차 반응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직후에는 2년물 금리 반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달러 인덱스, 그 다음이 달러원으로 전달됩니다. 12월 18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전년동월 흐름이 기본이지만 이번 주간은 데이터 공백 이슈로 시장이 확신을 덜 가질 수 있어 일회성 급등락 뒤 되돌림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유가는 같은 날
30에 나오는 재고에서 원유보다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다음 주는 금리와 달러가 먼저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유가가 재고로 최종 방향을 확인하는 구조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포지션은 단일 방향 베팅보다 발표, 전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